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소처럼 아침에 눈을 뜨고 습관처럼 은행 앱을 열었는데 화면에 해당 계좌는 이용이 제한되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죠. 무슨 일이지? 나 뭘 잘못했나? 확인해 보니 연금은 들어오지 않았고 공과금 자동이체는 미납, 심지어 약국에서 결제할 때 카드가 거절되었다면 그 당황스러움과 황당함, 말로 다 못하실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하지만 더 억울한 건 그게 정작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나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누군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기꾼이 저지른 짓 때문에 평생 성실하게 써왔던 내 통장이 갑자기 정지당했다면요. 사실 이런 일이 요즘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은행 창구에서 이런 하소연을 듣는 건 이제 드문 일이 아니에요. 누가 내 통장에 소액을 몇 번 입금했는데 그걸 보이스피싱 연루 계좌라고 신고해버려서 출금도 안 되고 병원비도 못 내고 심지어 카드 자동이체까지 다 멈춰버렸다는 이야기. 그냥 어르신들께는 들으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실 수도 있지만 이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조용히 퍼지고 있는 아주 교묘한 금융 범죄의 한 방식입니다. 더 큰 문제는 피해자가 범죄자도 아니고 사기에 가담한 적도 없는데 결국 본인이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는 구조라는 거예요. 제가 30년 동안 은행 현장에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들이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한 푼 두 푼 모으시고 꼬박꼬박 자동이체 걸어놓고 살아오셨던 어르신들이 통장이 막혔어요. 한마디에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걸 보면서 정말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았죠. 문제는 이런 일이 한두 명에게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범죄자들은 사람의 심리를 너무 잘 압니다. 당황하면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작정 계좌를 묻고 전화를 걸어 풀어주겠다는 말로 속이는 겁니다.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잖아요.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길까? 그냥 착오겠지 하고 넘기다가 한순간에 수십 년 쌓아온 신용과 생활이 모두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요즘처럼 디지털 금융이 당연시되는 시대에는 모바일 뱅킹이나 자동이체, 카드 결제 같은 생활 시스템 전체가 한 계좌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통장만 묶여도 그 영향은 상상 이상으로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사기 수법을 무서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미리 알고 침착하게 대처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뉴스처럼 스쳐듣고 말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연금, 자녀에게 보내는 용돈, 약가, 전기세, 가스요금 같은 하루하루의 삶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실전 지침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몰라서 당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면 그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로운 대비가 되는 겁니다. 나는 통장 하나로만 살아왔어. 문자나 전화가 오면 그냥 믿었지. 이런 분들일수록 꼭 아셔야 할 내용들이에요. 자녀들이나 은행 직원조차도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는, 하지만 실생활에선 반드시 알아야 할 통장보호법, 오늘 함께 천천히 짚어보려 합니다. 걱정 마세요. 어려운 금융 용어나 복잡한 제도 설명 없이 딱 필요한 만큼 실제 어르신들이 겪은 사례를 통해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그 어떤 사기꾼보다 한 발 앞서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알고 대비하는 사람은 절대 당하지 않거든요. 한 번만 들어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준비되셨죠?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내 통장을 어떻게 지킬지 똑똑한 대처법이 머릿속에 착착 정리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통장을 지키는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단톡방이나 가족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보이스피싱, 예전에는 단순히 전화 한 통으로 끝났죠. 금융감독원입니다. 검찰입니다. 그런 식으로 무작정 겁을 주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지금은 사람의 심리, 금융 시스템의 허점, 그리고 디지털 기기의 특성까지 철저히 분석해서 치밀하게 짜인 시나리오로 접근합니다. 어쩌면 평범한 문자 하나, 통화 한 통이 인생을 바꾸는 사기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요즘 많이 당하고 계시는 사례 하나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며칠 전 동네 경로당에서 뵌 74세 순자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매달 연금을 받아 공과금도 내고 손주 용돈까지 챙기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은행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고객님 계좌에 이상 입금이 있어 정지되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셨다는데요. 확인해보니 누군가가 순자 어르신의 계좌에 5,000원, 10,000원씩 소액을 여러 번 입금했고 그 계좌를 사기 연루 계좌라고 허위 신고한 겁니다. 그날 이후로 연금도 못 받고 병원비도 결제가 안 되고 심지어 전기요금 자동이체도 실패했다고 해요. 이게 요즘 사기범들이 쓰는 이른바 통장 묶기 수법입니다. 사기범이 먼저 제3자의 계좌에 소액을 입금하고 그 계좌가 사기에 연루됐다며 허위 신고를 넣어요. 그럼 은행은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이유로 해당 계좌를 바로 정지시킵니다. 정지된 계좌의 주인은 당황하겠죠. 그때 사기범이 다시 연락해 정지 해제를 도와드릴게요. 이쪽 계좌로 수수료를 입금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계좌가 막혀 불안한 상태에서 전화를 받으면 정신이 없죠. 안내하는 대로 돈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계좌는 풀리지 않고 돈은 사기범에게 넘어가고 계좌는 여전히 묶인 채 남습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한 입출금 정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계좌로 월급이나 연금이 들어오고 병원비, 공과금, 카드 결제, 휴대폰 요금까지 연동되어 있다면 생활 자체가 마비됩니다. 65세 민수 어르신은 전세 계약금을 그 통장에서 빼야 했는데 계좌가 정지되어 계약이 파기되고 위약금까지 물게 됐어요. 또 한 분은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보내지 못해 학교와 갈등까지 생겼고요. 더 억울한 건 이 피해자들이 아무 잘못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본인의 계좌를 누구에게 넘긴 적도 없고 개인정보가 노출된 줄도 몰랐는데 그냥 인터넷이나 예전 거래 기록에서 계좌번호가 떠돌다 타깃이 된 거예요. 사기범들은 그렇게 계좌를 골라 마치 범죄 자금에 쓰인 것처럼 꾸며 신고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상 신고가 들어오면 은행은 일단 계좌를 막고 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제도이긴 한데 이게 오히려 무고한 시민에게 피해를 안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정지된 계좌는 경찰 조사, 본인 소명,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니 몇 달은 기본으로 걸립니다. 그동안 연금도 못 받고 병원비도 못 내고 통장은 여전히 묶여 있고 일상 전체가 흔들리는 일이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사전에 조심하는 겁니다. 일단 계좌번호는 소중한 개인정보입니다. 단톡방, 블로그 댓글, 지역 모임 게시판 등에 함부로 올리시면 안 됩니다. 꼭 1:1 메시지로만 주고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낯선 이름으로 입금된 돈이 있다면 절대 돌려주지 마시고 은행에 차고송금 신고를 먼저 하세요. 캡처도 해두시고요. 괜히 선의로 돌려줬다가 자금 세탁에 연루됐다는 혐의까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좌는 용도별로 나눠서 관리하세요. 연금이나 병원비, 공과금은 한 계좌에, 지인 송금이나 외부 노출이 가능한 경우는 별도 계좌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두면 혹시 하나가 문제가 생겨도 전체 생활이 마비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통장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요즘 들어 모르는 입금이 있었는지, 계좌번호가 어디에 노출됐는지, 한 계좌에 너무 많은 기능이 몰려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것만으로도 훨씬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은 단순히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술도 사람 심리도 너무나 정교하게 파고들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번호니까 안 받으면 되겠지 하는 생각만으론 부족해졌어요. 최근 실제 상담했던 사례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떤 분은 경찰을 사칭한 전화 한 통에 깜빡 속아 본인 인증번호를 알려줬고, 어떤 분은 돈 잘못 보냈다는 문자에 선의로 돌려주다가 통장이 정지됐습니다. 심지어 계좌가 정지된 뒤 해제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원격 조작 앱을 깔았다가 전 재산을 털린 분도 있었죠. 이렇게 요즘 사기범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을 속입니다. 대표적으로 4가지 수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칭형입니다.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심지어 본인이 거래 중인 은행 직원을 사칭해서 전화가 옵니다. 고객님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지급 정지가 필요합니다. 처음엔 무척 공손하게 접근하다가 점점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보안 앱 설치를 유도하죠. 마치 진짜 상담센터처럼 배경음도 들리고 말투도 그럴듯해요. 이런 전화는 반드시 끊고 본인이 직접 해당 기관에 전화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돌려주기형입니다. 사기범이 먼저 9,800원, 11,500원 같은 애매한 금액을 입금하고는 문자나 메신저로 돈을 잘못 보냈다며 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대부분은 그 말만 믿고 그냥 돌려주는데 이 돈이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일 경우 돌려준 사람의 계좌가 연루된 것으로 분류돼 정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자주 사용하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주의하셔야 해요. 세 번째는 정지 해제형입니다. 이미 통장이 정지된 상태의 피해자를 노리는 수법입니다. 금융사기 계좌로 정지되었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라며 접근해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라고 합니다. 이 앱은 대부분 원격 조작이 가능한 악성 앱입니다. 한번 설치되면 휴대폰 화면이 그대로 사기범에게 전달되고 다른 계좌나 보안카드, 인증서까지 전부 털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투자 유도형입니다.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댓글, 문자 광고로 한 달 10% 수익 보장 같은 이야기를 던집니다. 처음엔 10만원, 50만원 정도로 투자하게 한 뒤 앱을 통해 수익 그래프를 보여주죠. 수익이 나는 것처럼 꾸며서 추가 투자까지 유도합니다. 하지만 이 앱은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숫자만 조작된 가짜 플랫폼입니다. 결국 출금이 안 되고 앱과 연락처가 모두 사라지는 겁니다. 이처럼 수법은 다르지만 결국 뿌리는 하나입니다. 사람의 불안과 착한 마음을 파고든다는 겁니다. 계좌가 막혔다고 겁을 주거나 돈을 잘못 보냈다고 양심에 호소하고 수익이 난다고 욕심을 자극하는 식이에요. 당황한 마음, 좋은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 결국 사기꾼에게 먹잇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몇 가지 꼭 실천하셔야 할 점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의심부터 하기입니다. 전화나 문자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일단 멈추고 의심부터 하세요. 계좌 문제, 고수익, 보안 앱 같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둘째, 스마트폰 설정 점검하기입니다. 070, 050 같은 번호는 스팸 차단 목록에 미리 등록해 두세요. 안드로이드 폰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금지를 반드시 체크해 두시고 아이폰은 비공식 앱 설치를 막는 설정을 그대로 유지해 주세요. 셋째, 가족과 약속 정하기입니다. 이런 전화 오면 무조건 끊자, 링크는 누르지 말자, 이상한 문자 오면
무조건 부모님께 먼저 말하자. 이런 간단한 규칙 하나만 정해도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잠깐만 켜보세요. 스팸 차단 하나만 설정해도 사기 전화, 문자 상당 부분을 걸러낼 수 있어요. 1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가족 중 누군가가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오늘 집에 가서 꼭 한번 설정 도와드리세요. 사기범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문자 하나, 전화 한 통, 링크 하나로 일상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 발짝만 먼저 조심하면 절대 당하지 않습니다.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순자 어르신, 민수 어르신, 영희 어르신처럼 우리 주변에서도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단 한 번의 작은 실수가 그동안 쌓아온 생활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억울한 건 이런 피해가 피해자의 부주의 때문이 아니라 범죄자들이 시스템의 허점을 교묘하게 노려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실천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살펴본 사례들, 어쩌면 멀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사실은 언제든지 내일이 될 수 있어요. 사기꾼들은 우리 마음의 빈틈을 노리고 들어오거든요. 착한 마음, 불안한 감정, 그리고 무심코 넘긴 습관들. 이런 게 바로 사기범들의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먼저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계좌번호는 이제 신분증과 똑같습니다. 그냥 전화번호처럼 아무데나 올리면 안 됩니다. 단톡방, 블로그 댓글, 지역 모임, 게시판 등의 입금용으로 한 번쯤 올렸던 계좌번호, 지금이라도 꼭 점검해 보셔야 해요. 혹시라도 노출돼 있다면 바로 삭제하거나 그 계좌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낯선 이름으로 소액이 입금됐을 때 예전 같으면 잘못 보냈나 보다 하며 그냥 돌려주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은행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차고송금 신고를 먼저 하시고 내역을 캡처해 두셔야 합니다. 그냥 돌려주는 순간 그 돈이 보이스피싱 자금일 수 있고 그 경우 자금 세탁 연루자로 몰려 조사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한 60대 여성분은 9,800원을 돌려줬다가 계좌가 정지되고 경찰 조사를 받는 일까지 겪으셨죠. 또 요즘은 스마트폰이 사기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문자 하나, 링크 하나, 앱 하나로 피해가 시작될 수 있어요. 특히 70, 50 등으로 시작하는 낯선 번호에서 오는 문자는 절대 열지 마시고 스팸 번호로 등록해 두세요. 그리고 스마트폰 보안 설정에서 출처 불명 앱 설치 금지를 꼭 활성화해 두셔야 합니다.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도 앱스토어 외에서 설치하는 건 무조건 차단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실천 3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스마트폰 보안 점검입니다. 문자 수신 차단 설정, 출처 불명 앱 설치 금지, 그리고 자주 연락이 오는 번호만 수신 가능하도록 설정을 조정해 주세요. 필요하다면 자녀나 주변의 젊은 분들께 도움을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둘째, 계좌 용도 정리입니다. 연금이 들어오는 계좌, 병원비 자동이체 계좌, 자녀 용돈 보내는 계좌, 지인 송금용 계좌. 이걸 한 계좌에 다 몰아넣지 마시고 꼭 나눠두세요. 한 통장이 막혔다고 생활 전체가 멈추는 일이 생겨선 안 되잖아요. 은행에서는 입출금 전용 통장도 쉽게 만들 수 있으니 주거래 은행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계좌 노출 점검입니다. 블로그, 단톡방, SNS 등 내가 어떤 곳에 계좌번호를 남긴 적 있는지 한번 검색해 보세요. 오래전에 남긴 댓글이나 글에도 계좌번호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사기범들이 찾아내서 이용하는 거니까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사기범들은 우리의 불안, 욕심, 선해 같은 감정을 건드립니다. 계좌가 정지됐습니다. 돈을 잘못 보냈습니다. 고수익 투자입니다. 이런 말들이 들리면 무조건 한 박자 쉬고 스스로 점검부터 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상황을 겪으셨다면 반드시 금융감독원 133이나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고 외부에서 오는 연락은 전부 사기로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사기를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실천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생활을 지켜줄 수 있는 실제적인 팁입니다. 지혜는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을 때 비로소 의미가 생깁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스마트폰을 이제 막 배우신 부모님, 외국에 있는 형제, 연금 받는 지인, 어르신들께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또 다른 피해를 막는 큰 지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번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통장, 일상, 그리고 마음까지 지켜드릴 수 있는 실전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당장 통장 점검부터 해볼까요? 사기꾼보다 한 발 먼저 움직이는 지혜로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